아빤 왜 코인 안 했어? 아빠도 코인 했었어, 이 자스가.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오늘 개꿀팁 매매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상승 나오고 좀 눌리고 있죠? 코인들이.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바닥인데 어디서 사야 되냐? 그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살짝 리스크가 좀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업비트 차트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봐야 됩니다. 일봉. 일봉. 여기 지표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일목 치시면 돼요. 일목 구름. 구름 딱 치시면은 일목 클라우드라고 나옵니다. 요거 딱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MA라고 치세요. MA라 치시고 이동평균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왜 이렇게 난잡하냐? 이거 어떻게 보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초간단으로. 복잡하게 저도 보는 거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간단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MA 있잖아요. 이거를 톱니바퀴 설정 누르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뭐 하얀색으로 해도 되고 하얀색으로 저는 할게요. 일단 하얀색에다가 좀 두껍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지금 하얀 색깔 보이시죠? 이 두께에 따라서도 잘 보이냐 안 보이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하셔도 되고 저는 두껍게 할게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풋으로 가서 길이 60으로 세팅해 주세요. 세팅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일목구름 눌러주세요. 일목구름 요거 보시면은 톱니바퀴 눌러주세요. 인풋은 안 건들 겁니다. 요거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말고 모습에 들어가서 컨버전 라인, 베이스 라인, 레깅 스팬 요거 3개 없애겠습니다.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드만 남아요. 리드도 선을 좀 바꿔볼게요. 두껍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딱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얀색이라서 좀 불편하죠. 그러면은 리드는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냥 이제 보기 편하게끔 내가 가장 보기 편한 그런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깔로. 자, 잘 보세요. 이제 일목구름이 여기에 다 일목구름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일목구름인데 이렇게 쭉 빠질 때는 일목구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밑에서 이렇게 일목구름이 형성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뚫리고 나서 또 하락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일단 코인 아무거나 잡습니다. 그 다음에 60선, 61선을 왜 설정하냐? 61선은 이 이평선 MA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뭐겠어요?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차트 캔들이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온 캔들이 있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캔들이 있어요. 요건 들어왔죠? 이렇게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캔들 아니면은 일목구름 아래에 있는 캔들. 그래서 일단 걸러야 될 게 두 개예요. 일목구름 일봉상 일목구름이 아래에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목구름에 캔들이 있는가. 일단 이 두 개는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엘프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이런 거 잘 올라가고 있죠. 뭐 바닥 대비 200%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일목구름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찾으신 게 있죠. 일목구름 위로 61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61선 세팅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61선을 세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렸을 때 엘프도 마냥 이렇게 상승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린다. 눌리면은 61선과 이 일목구름 상단, 이게 스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강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61선도 이렇게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캔들이랑 이평선이랑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하든 아니면 떨어지든 간에 이 괴리감을 좀 맞추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목구름도 이렇게 갈 테고, 그러면은 여기 딱 맞닿는 구간이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근거는 두 개가 있어요. 아까 계속 입 아프게 말씀드렸던 61선은 강한 지지라인,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일목구름의 그 상단 스팬도 여기도 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찾아볼 수 있겠죠. 룸 네트워크도 쭉 올라오면서 일목구름 가면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옆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맞닿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손절가는 어디에 잡냐? 손절가는 자, 잘 보세요. 이평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61선 캔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61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캔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 매수를 잡았는데 이 캔들이 다른 색깔로 하면은 캔들이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 타점인 겁니다. 매도 타점. 왜냐면은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눌렸을 때 여기서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일목구름 안으로 진입하고 방향을 알 수 있다면은 홀딩하면 되겠죠. 근데 방향성을 몰라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닿는 구간에 사고, 만약에 캔들이 이 구름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는 매도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하락 나왔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서 괴리감 맞춰주려다가 다시 안으로 진입하니까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데서 이제 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손절가도 좀 많이 짧아요. 그 대신 아까 리스크가 좀 있다 했죠. 손절가 잡기가 좀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그것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도 대상승장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60선 올라가고 있죠. 이런 구간들 아니면 이런 구간들 다 지지해주는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사도 여기서 터도 180%, 이런 60선 말고 일목에서만 지지받아도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런 구간도 사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선이랑 멀어지면서 일목구름이 양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괴리감이 생겼어요. 여기서 괴리감이 좀 덜 하기 위해서는 캔들이 조정이 나오거나 옆으로 횡보를 해야겠죠. 그래야 61선하고 일목구름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이런 구간에 다 매수 타점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캔들이 진입해서 마감하면은 여기는 매도가 나가야 돼요. 이런 거는 페이크라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매도가 나가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이런 구간 얼마나 타점이 좋아요. 얼마나. 여기서 난 샀는데 캔들이 아래로 마감돼서 매도가 나갔어요. 올라오고 나서 딱 안착 한 번, 두 번 딱 해주니까 매수 타점이 된 거예요. 얼마나 타점이 너무 좋습니까?
자, 이런 좋은 타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타점을 안 주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타점을 안 주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서도 자, 일목구름과 61선의 지지를 받았죠.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다? 상승 후에 하락의 어깨 반등이다. 이런 반등조차도 이런 걸로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과거 데이터를 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과거 데이터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이거 기다려야죠. 이거 기다려야 돼요. 이거 누가 알려줘야 이런 거? 네? 이렇게 쉽게 누가 알려줍니까?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용어들이. 용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알기만 하면 돼요. 트론도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괴리감이 커졌어요. 여기서. 근데 점차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조정을 받을 때 뭐다? 딱 지나가서 이런 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다. 매수. 자, 선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6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자, 캔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럼 여기 매수가 되는 거고 캔들이 뚫렸다. 여기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갭 차이는 2%도 안 되죠.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내려왔어요. 매수했어요. 뚫렸는데 매도가 나갔어요. 매도 나가고 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일봉상으로. 근데 힘이 좋아서 다시 올라온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지를 해줬어요. 61선과 일목구름의 상단을. 그럼 다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 이런 거. 곧 나오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자,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이고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구간이 매도 구간입니다. 안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 손절가 보세요. 2% 나와요. 2%. 이게 말이 됩니까? 손절가가 매우 짧아요. 매우. 비트코인도 한번 볼까요? 자, 비트코인도 곧 되죠? 그럼 이런 데 지켜주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쉬운 매매법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61선 올라가고 있는데 일목구름이랑 같이 뚫렸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쳐다도 보지 말라 했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일목구름이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일목구름의 골든크로스 하단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61선도 같이 따라오겠죠. 캔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런 구간이 매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끝없이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꿀팁 매매 누가 알려드려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코인 공부를 혼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다가 갈았겠어요. 그래서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영상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여기 채널에 있어요. 이것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성투하세요.